안녕하세요. 안전한 자산관리 전문 투자자문사 아메리츠 에셋의 대표 어드바이저로 있는 켄 최라고 합니다. 2022년 9월 26일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늘 드리는 공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. 저희들이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 나눠드리는 내용은 투자 자문이 아니고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 차원에서 나눠 드린다는 점 공지드립니다.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주요 아이템들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. 사실 그 부분이 연장선 속에서 이번 주에는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엔 다들 아시다시피 연준이 7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또 단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페더럴 펀즈 레이트이 3.25%까지 왔고요. 영국 같은 경우도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했고, 뱅크 오브 재팬은 외환시장에서 예나 약세와 관련돼서 인터벤션을 했고요. 그리고 이런 일들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 여파로 마켓이 계속 볼러틀하게 움직일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 가지씩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했는데 보다 중요하게는 닷 플랫이라고 연준의 멤버들이 향후 인플레이션이나 금리와 관련돼서 어떻게 전망하는가와 관련된 것들을 구체적으로 각 멤버들의 의견들을 반영한 그런 데이터인데 에버리지가 지금 연말 지금 2022년 말까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 1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연준의 각 멤버들이 각자가 예상치를 내놓는데 평균이 한 125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거죠. 그러니까는 멤버들 중에는 더 높게 예상한 경우도 있고 더 낮게 예상한 경우도 있지만 평균치가 125 베이시스 포인트다. 뭐 이 얘기는 굳이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7월에 추가적으로 75 베이스 포인트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12월에도 한 50 베이스 포인트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순서에 어떻게 가든지 간에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125 베이스 포인트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는 다른 게 없죠.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공격적인 금리 정책을 고수하겠다라는 입장을 확인을 했고 인플레이션 포캐스트도 사실은 예전보다 좀 높게 했고 GDP 포캐스트는 좀 낮게 했어요. 그래서 파월 의장이 결정을 하고 나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연준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잭슨 홀 미팅에서 강조했던 부분이 바뀐 것이 없다. 지금 현재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무는 인플레이션을 2%대로 내려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.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불황이 오더라도 리세션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. 그렇지 않고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다. 이런 입장을 이제 반복을 했어요. 강조를 했어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마켓이 더 볼러틀하게 반응을 했고 이제 하락장이 재개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영국 같은 경우는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했는데 사실은 일부에서는 한 7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를 예상을 하고 혹은 기대를 했어요. 왜냐하면은 영국은 특별히 다른 데보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훨씬 높게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한 50 베이시스 포인트만 올렸습니다. 영국은 지금 중앙은행 금리가 2.25%가 됐고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예전에 10월까지 한 13% 정도 year over year 전년 동기 대비 인플레이션이 한 13% 정도로 10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것을 조금 소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. 11% 정도로. 그러니까 뱅크 오브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그것이 뭐 금리 정책의 효과가 됐던 어떤 다른 경제적인 이유가 됐던 일단 인플레이션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했고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영국 중앙은행의 컨선은
사실은 경기 불황에 더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나치게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을 경우에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동시에 경기가 둔화되고 불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75 베이스 포인트 대신 50 베이스 포인트 인상하는 데 그쳤고요. 사실 연준과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거죠. 연준은 불황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이고, 영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지만 자칫 불황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려된다, 더 우려된다라는 입장이고, 그래서 지금 약간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쪽하고 이런 다른 유럽이나 영국 쪽하고 지금 이자율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죠. 덕분에 달러 강세가 사실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글로벌 이코노미에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닝하고 데이터 일선에서는 이제 Q3가 뭐 이번 달로 이제 마감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결국은 이제 Q3 결과에 대한 어닝 발표가 있을 테고, 아직까지도 Q2 어닝이 뭐 간간히 나오고 있긴 하죠. 그래서 나이키나 마이크론텍이나 베스 앤 비욘드인가요? 이제 그런 체인하고 아무튼 요런 회사들이 지금 마지막에 그냥 어닝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. 다른 데이터 일선에서는 사실 전반적으로 비교적 다른 주보다는 좀 많지 않은 한 주가 될 것 같은데, 금요일 날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가 이제 유럽하고 미국에서 나올 예정입니다. 유럽 CPI 넘버가 플래시 넘버가 이제 September 플래시 넘버가 나올 예정이고요.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어 PC 넘버, 8월 중 코어 PC 넘버가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. 보통 코어 PC 넘버는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 게이지로 더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데이터다라고 우리가 여러 번 같이 확인한 바가 있죠. 그래서 나름 중요한 데이터가 이제 주말께 나올 예정이고요. 주중에는 뭐 차이나 PMI도 사실 프라이데이에 예정이 돼 있고, 주중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내구재 주문량 8월 수치가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. 뭐 이 부분도 경기 PMI 넘버와 비슷하게 이제 경기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그런 넘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데이터가 많지 않지만 주요 데이터로 요 정도는 마켓이 여전히 주목하지 않을까. 특히 금요일 날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주목을 할 것 같고요.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지난주에 있었던 연준의 결정을 소화하면서 이제 그것의 연장선 속에서 마켓이 포지셔닝을 하고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시장은 지금 6월에 형성했던 저점을 지금 뚫고 추가적인 하락을 할 것으로 지금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각에서는 additional 20, 30% 디클라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지금 약간 힘을 얻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.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서 자산 운영에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이번 주 주간 경제 동향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